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총정리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대비해서 여러분도 얼마나 아는지 먼저 출력해서 문제 푸는 학생들도 좋겠고, 아니면 쌤이랑 같이 한 문제 한 문제씩 총정리한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봐요. 자, 1번부터 풀이 들어갑니다. 자, 1번. 음식의 성분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베네딕트 용액, 아이오딘 이렇게 했어요. 1번. 다음 표는 어떤 음식물이 시험관에 넣고 어떤 음식물이 시험관에 넣고 그림과 같이 실험했는데 A에는 반응이 없었고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난 데가 B만 반응이 일어났죠. 선생님이 말을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다 풀이하자면 시간이 걸려서 그래요. 자, B 보면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이죠. 여기서 반응이 일어났다는 건 다시 말해서 그 속에는 녹말 성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녹말 성분이라면 미염이 속하겠죠. 그죠? 미염이라는 건 잘 모르시는 학생이 있는데 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고 아이오딘에만 반응이 일어났으면 녹말이구나. 그래서 미염이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2번. 버터를 벤젠에 녹여. 벤젠에 녹였다는 이 문구에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버터를 녹였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녹였다 하더라도 버터의 성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각 시험관에 넣고 실험을 했어요. 버터를. 자, 실험했는데 실험 결과 C에만 선홍색으로 색깔이 변했답니다. C에만. 자, C를 볼까요? 수단쓰리. 수단쓰리 용액은 지방을 검출하는 시작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만 선홍색이 나타났다는 건 버터가 지방 성분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지방. 자, 됐습니까? 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넘어갑니다. 그림 가나는 셀로판 튜브에 녹말과 포도당 용액을 넣고 물이 든 비커에 이렇게 담궈뒀답니다. 자, 이 셀로판 주머니 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가의 물은 시험관 A에 여기 바깥에 가의 물은 물은 바깥에 걸 말합니다. A에 그 다음에 나의 물은 시험관 B에 이렇게 했대요. 시험관 A는 색깔이 변하지 않고 아이오딘의 색깔이 변하지 않고 시험관 B는 색깔이 변했다고 되어 있네요. 이 사실로 유추할 수 있는 것. 유추한다는 말은 알아낸다는 거죠. 그죠? 지금 보면 녹말 용액이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녹말이 알갱이가 크기 때문에 이 셀로판 주머니는 사실 이 작은 구멍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어요. 구멍들이 중간에. 그래서 이 녹말 알갱이가 빠져나갈 수 없는 작은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에는 녹말 성분이 없겠죠. 주머니 안에만 녹말 성분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오딘에 반응 안 하겠죠. 하지만 여기 이 주머니에는 포도당 용액이 있잖아요. 그죠? 포도당 용액은 우리가 소화 끝난 부분에서 녹말이 소화되고 마지막에 포도당이 되는데 그 포도당 알갱이는 우리 세포막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작은 구멍 이런 데를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물 속에는 포도당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네딕트 용액에 반응했다는 자체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럼 정답이 몇 번이 될까요? 4번. 정답 4번이 아니고 1번. 녹말과 같은 영양소는 분자의 크기가 커서 직접 흡수되지 않으므로 잘게 분해되어야 된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이게 이걸로 보면 녹말은 알갱이 커서 못 빠져나가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포 막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 그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봤자 우리 세포 안으로 안 들어오면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4번. 자, 요거 조금 어려운데 사실 이거는 한번 쌤이 문제는 냈지만 잠시만요. 문제는 냈지만 그냥 한번 보고 맙니다. 자, 지금 보면 소화된 영양소의 흡수 경로인데 수용성 영양소가 있고 지용성 영양소가 있는데 이건 한번 그냥 들어주세요. 우리 소장의 융털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융털의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융털의 자, 이거 지금 뒷면이 융털의 지금 보면
융털의 모세혈관이라고 있어요. 융털의 모세혈관을 지나서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융털의 모세혈관을 지나서 문제 연결이 안 되니까 어렵네. 모세혈관을 지나서 그 다음에 니은 간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 보면 여기는 융털의 지금 보면 암주관 갔다가 가슴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소장이 이렇게 융털로 되어 있는데 수용성 영양소는 우리가 그 모세혈관으로 이 둘러싼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고 지용성 영양소는 암주관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암주관으로. 이 문제는 요 정도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소장 안쪽 벽엔 주름이 되게 많죠. 그죠? 이건 좀 중요합니다. 소장 안쪽 벽엔 주름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주름이 많으면서 또 융털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흡수할 수 있는 원리 현상을 모두 골라래요. 이거는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표면적을 넓혀놓은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폐포도 마찬가지죠. 폐가 이렇게 풍선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폐포로 이루어진 것도 표면적을 넓혀서 효율적으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 다음 식물의 잎은 아래쪽에 있는 잎이 더 넓은 이유도 햇빛을 많이 받는 거죠. 효율적으로. 그 다음 디귿 수많은 뿌리털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가 되겠습니다. 모두 다.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 설명하는 부분에 기호와 이름을 쓰래요. 자, 심장은 사실 복잡하고 되게 어려웠죠. 그죠? 대동맥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면 우리 대동맥이라고 하는 거는 좌심실과 연결된 거잖아요. 그죠? 좌심실에서 혈액이 온몸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혈액이 나가는 걸 동맥이라고 하고 그 심장에서 바로 연결된 걸 대동맥이라고 했어요. 그럼 좌심실을 찾으면 되죠. 그죠? 좌심실은 D가 되겠죠. 뒤 좌심실. 혈액을 내보내는 곳이다. 가장 두껍다. 가장 두꺼운 이유도 혈액을 온몸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7번. 그림은 혈관의 구조를 나타낸 거다. 자, 혈관인데 그림만 보고 이 혈관이 뭔지를 먼저 알아내야 돼요. 지금 보면 가와 나 혈관의 차이점은 나는 지금 보니까 판막이 있고 가는 판막이 없어. 그러면 가가 뭐다? 정맥이구나. 그 다음 동맥과 정맥을 그럼 당연히 얘는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 주는 게 모세혈관이 되겠죠. 그죠? 모세혈관.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이 나와야 됩니다. 볼까요? 5번 볼게요. 다혈관은 조직과의 물질 교환을 담당한다. 맞죠? 모세혈관은 우리 온몸의 세포 사이에 있는 혈관으로 이 세포한테 영양분을 주고 노폐물을 받고 이 말 자체가 물질 교환이죠. 그죠? 물질 교환을 담당하는 게 모세혈관이죠. 가끔 우리가 심한 충격이나 이런 거에서 모세혈관이 피부는 그대로 있는데 터지기도 해요. 그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멍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멍들었을 때. 자, 그 다음 8번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8번. 혈구의 관찰. 자, 혈구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혈구입니다. A는 무엇인지 쓰세요. 그랬다. A가 뭘까? 자, 요거는 그냥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 잘못했습니다. 혈액위에 A를 떨어뜨리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혈액을 관찰할 때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김자액이라고 있어요. 김자액. 사람 이름 아닙니다. 김자옥 아닙니다. 김자액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염색약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A를 떨어뜨린 까닭. 왜 그럼 김자액을 떨어뜨렸을까? 얘를 떨어뜨리게 되면 백혈구가 색깔이 없는데 보라색으로 염색이 돼요. 그러니까 보라색으로 염색이 되니까 다시 말해서 염색되면 그게 눈에 되게 잘 띄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관찰을 용이하게 하려고. 까닭은 관찰을 잘 하려고. 잘 보이니까 보라색으로 염색된 거예요. 백혈구는 색깔이 없어서.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이 그림은 진짜 중요합니다. 이 그림 중요해요. 지금 보면 그림 되게 많은데 가는 백혈구, 나는 적혈구.
다는 혈소판, 라는 혈장 되겠습니다. 다의 작용으로 옳은 것은 다는 혈소판이죠. 그죠? 혈소판의 작용은 하는 일이 혈액을 응고시키는 거죠. 혈액 응고. 혈액은 사람 몸 안에 혈관 안에 있을 땐 절대 응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공기와 이렇게 산소와 접촉하게 되면 굳는 성질이 있어요. 굳는 성질. 혈액이 당연히 응고되게끔 하는 게 바로 혈소판 때문이죠. 그럼 혈소판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 응고가 안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문제 뒤에 있었나? 옳은 것은 보기가 있네요. 그러면 정답이 4번이 되겠죠. 그죠? 4번. 자, 하나 요거 하나 볼까요? 산소를 운반하는 건 누구? 적혈구. 산소 운반은 적혈구.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적혈구 몇 번? 나. 백혈구는요? 식균작용. 이렇게 되는 거죠. 식균작용. 자, 그 다음 다시 볼게요. 10번 문제. 다음 그림은 혈액 성분의 산소 운반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혈액의 A의 명칭, 이게 바로 적혈구가 되겠죠. 적혈구. 명칭은 적혈구. 적혈구가 되고, 적혈구는 지금 보니까 그림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장소. 지금 보니까 적혈구에 산소들이 달라붙고 있는 거죠. 그죠? 적혈구에 산소들이 달라붙는다. 한마디로 산소를 처음으로 이제 싣고 가려고 하는데, 그럼 산소가 되게 많은 데가 어디예요? 그쵸? 폐가 되겠죠. 그죠? 폐가 되겠죠. 장소는 폐가 되겠죠. 아니면 폐포라고 하든가. 폐포.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하겠습니다. 11번. 심장의 심실에서 A로 나간 혈액은 심장의 심실에서 A로 나간 혈액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어쩌고리 저쩌고리 이렇게 된다는데, 자, 답 한번 찾아봅니다. 일단 심장의 심실에서 나갔다면 동맥이야 정맥이야? 나가면 동맥이라 했죠. 그죠? 동맥. 그러면 동맥 나간 혈액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조직세포와 이게 물질을 교환하는데 어디? 그치, 모세혈관. 여기까지만 벌써 답이 나왔네. 그죠? 모세혈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서 다시 정맥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1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2번. 호흡 운동이 갈비뼈와 횡격막의 운동으로 일어나는 이유를 썼어요. 자, 왜 심장은 스스로 운동할 수 있죠. 그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폐는 근육이 아니에요. 근육이 없어서 선생님 발음이 좀 그러네.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운동을 못해요. 그래서 횡격막과 갈비뼈의 도움으로 호흡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갈비뼈 다쳐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갈비뼈를 다치게 되면 숨 쉴 때 또는 기침할 때 상당히 아파요. 그 이유가 호흡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13번 넘어가겠습니다. 13번. 그림은 호흡 운동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장치다. 자, 실험장치다. 고무막을 잡아당기면, 이 유리병 속의 공간이 넓어졌죠. 그지? 이런 일은 바로 우리가 횡격막이 내려가고 갈비뼈 올라가는 위치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풍선 좀 부풀겠죠. 그지? 부풀긴 거지. 그러면 몇 번? 뭐라고? 잘못했나? 그렇지. 얘가 내려오면 안 되는 거지. 횡격막이 내려간다는 말은 반대로 갈비뼈는 올라가고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 면의 변화를 옳지 않는 것은 가가 내려온다. 틀렸습니다. 이때는 덜 숨 때니까. 자, 그 다음 14번 하겠습니다. 폐포와 이를 둘러싼 모세혈관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것 같은 원리. 이렇게 교환되는 원리는 실제 사실 되게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것도 보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이런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원리는 지금 보면 이런 걸 확산이라고 하는데, 확산 원리. 향수병 뚜껑 열어놓으면 그 향기가 자동으로 나가는 것처럼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농도 차이 안에서 농도 차이. 기체 교환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은
농도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확산 원리로 일어난다는 것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단백질이 분해되어 노폐물이 되는까지 과정입니다. 그지? 단백질이 분해되면 암모니아가 되고, 암모니아는 어디에서 요소로? 암모니아는 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에서 요소로 바뀌고, 그게 다시 오줌으로 나가는 거죠. 오줌으로. 그래서 15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간에서. 자, 물을 많이 마실 경우에 일어나는 변화. 자, 물을 많이 마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랬는데, 자,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체액의 농도가 높아질 수가 없겠죠. 아무리 물을 많이 먹었는데. 실제 물을 많이 먹어본 경험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쌤이 물을 많이 먹어보니까 나중에 체액의 농도가 낮아졌다는 게 어떻게 느끼냐면 머리가 띵해져 옵니다. 머리가 상당히. 자,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지는 거지. 콩팥에서 재흡수되어 물의 양이 많아진다.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내 몸이 물을 재흡수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재흡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정답은 이것이 돼요. 물을 많이 마시기 전보다 오줌량이 많아지겠죠. 오줌량이. 항상 사람 몸은 체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내 몸이 물을 무조건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정답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종소리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음 그림은 오줌이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A에서는 관찰할 수 있지만 B에는 관찰할 수 없는 것. 지금 첫 번째 여기 요 그림은 오줌 만들어지는 네프론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거죠. 그죠? 처음에 사구체, 요 부분은 사구체, 보먼주머니.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여과되는데 여과 안 되는 게 있죠. 그죠? 어떤 아이? 지방같이 알갱이가 큰 아이. A에는 있었지만 이렇게 보먼 주머니로 절대 여과될 수 없는 거죠. 지방. 요소는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8번. 우리 몸에 에너지가 발생하는 과정이에요. 에너지. 자,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영양소와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 만들고 나서 물, 이산화탄소, 노폐물로 나오는 거죠. 그죠? 이 과정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은 세포에서 일어난다. 맞는 말이죠. 세포에서. 이 과정에는 호흡계만 관여한다. 호흡계만 관여할 수 없죠. 호흡계는 단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것만 관여하는 거죠. 그 받아들였던 산소 또는 소화가 끝난 영양소 이것들이 다시 세포 안으로 이동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호흡계만 관여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일단은 정답 2번. 영양소가 분해되어 에너지가 생긴다. 맞는 말이죠. 그치? 세포 속에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호흡 과정이다. 맞습니다. 유기물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유기물은 영양소 같은 걸 말합니다. 유기물. 나중에 유기물 또는 무기물 이게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유기물이 뭐고 무기물은 뭔지. 뭐가 있다 없단지. 일단 지금은 영양소 같은 게 유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주 19번. 다음 중 우리 몸에서 호흡으로 얻은 에너지는 어디에 사용하는지. 자, 몸을 유지할 때 쓴다. 지금 뭡니까? 다시 문제를 옳지 않는 것. 에너지는 우리 몸을 움직일 때 쓴다. 맞는 말이죠. 체온 유지에 쓰인다. 맞아요. 생각하는 데 쓰인다. 맞아요. 노래하는 데 쓰인다. 맞아요.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기체를 교환하는 이거는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고 확산현상이라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확산. 향수병 뚜껑을 열어놓으면 향수병이 자동으로 날아가는 원리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원리로 우리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아주 빠르게 풀어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다시 문제를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들을 제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고 이게 또 예상 문제는 아닙니다. 요런 정도로 나온다 생각하면 됩니다.